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당시 이렇게 팬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잘생기고 남자답고 CF까지 모두 거절하는 이런 인기 슈퍼스타가 만나게 될 여자는 누군가? 좋아하는 여성은 어떤 이제 여성상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었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8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8년. 예. 원래 4년 연애하고 결혼하려는데 올림픽에 갔다 오니까 내 인기가 달라졌고 또 서울올림픽이 88년 서울올림픽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하군 하면서 첫 마디가 결혼 늦게 하게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억수로 미안하죠. 4년이나 더 늦게 결혼하게 됐으니까. 그것도 또 우리 집사람은 숨겨야 됐어요. 사회적으로 온갖 기자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막 이런 게 사생활이 보장을 받을 수 없지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거죠? 네. 나는 이제 촌놈이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됐거든요. 그 태릉 선촌에 있고, 그 태릉 선촌에 있으면서 같은 학번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이화여대는 남자들이 못 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딱 축제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축제 때 처음 보신 거군요. 예, 축제 때 1학년 때 축제 때 처음 봤죠. 그 첫인상이 좀 어땠나요? 제가 이런 부분에 약간 좀 집요함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 아니 뭐 궁금해 그게. 아니 첫인상은 참 괜찮네 하고 있다가 한 1년 반을 내가 쭉 지켜봤지 이제. 예, 그 어떤 학번이고 하니까 친구처럼 쭉 지켜보다가 이 여자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나는 운동만 했잖아요. 운동만 한쪽만 치우치다 보니까 내 또 한쪽은 부족함이 많잖아요. 저는 그걸 항상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여자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이기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미안한 것은 4년이 더 늦어졌다는 거. 여자들은 좀 초조하잖아요. 또 내가 또 인기가 있어졌으니까 엄청난 그 청혼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준 우리 집사람이 참 고맙지. 사실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인기가 많은 우리 남자친구를 또 두고 있는 상태이셨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운동선수이기도 하고요.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사모님께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카메라 보시고. 항상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리고 또 제가 출장이 많잖아요. 운동선수 출신이고 이렇다 보니. 우리 아들이 참 훌륭하게 자라줬는데 정말로 참 깔끔하고 훌륭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한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다 그래. 우리 집사람이 다 해야지 그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 또 뒷바라지 하는 건 물론이고 고맙지요. 네,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으신 거군요. 딴 말 하겠어. 사랑한다 할까요? 그런 단어가 제일 좋죠. 우리 사모님도 제일 좋아하신 단어일 텐데. 아니 당연히 사랑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선수에서 대학 교수로 전향을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스포츠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은 식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을 가르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건 어떤 학문이고 왜 필요한 건가요, 이거는? 스포츠라는 것은 경쟁이 수반됩니다. 경쟁, 이기고자 하는 경쟁. 경쟁을 하게 되면은 남보다 빨리 가야 되고 강해야 되고 뛰어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수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불안, 초조, 긴장, 또 자신감, 용기 이런 것들도 다
경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운동이 있고 뭐 세계 선수 각종 국제 대회가 있는데 스포츠 심리학은 경쟁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내 스스로 얼마나 추스려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느냐,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스포츠 심리학의 첫째고, 두 번째로는 메달 색깔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그럼 이어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현직 교수 입장에서 보는 우리 한국 유도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요즘 제가 기사를 좀 읽고 왔는데 한국 유도의 위기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여러 대학에 있던 유도부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좀 폐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체적으로 체육의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유도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체육계 전체적으로 볼 때 아무튼 엘리트 체육 이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네. 그 무너지는 이유가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 모든 분야가 지금 하향 평준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스스로의 각각의 개인과 개인의 경쟁에 의해서 두각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인류의 경쟁에 의해서 인류의 발전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좀 살만하다고 올림픽 금메달 그 100가 아니다, 이제 필요 없다, 즐기는 스포츠로 가야 된다, 천만에요.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아, 나도 올림픽 금메달 따서 저런 훌륭한 선수가 돼야 되겠다. 또는 저런 훌륭한 선수의 삶이 대학 교수로 이어져서 그런 대학 교수로서 참 후배 양성에 열심히 살더라. 내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유도 선수, 또 우리 운동 선수들 눈빛을 내봤어요. 눈빛. 도쿄올림픽 당시에. 네네. 텔레비를 보면서 눈빛을 봤을 때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눈빛 이런 것들 하나도 저는 놓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한테 이기고자 하는 거, 메달 따겠다는 거, 내가 국가대표라는 거, 대한민국 대표한다는 거, 이런 의지나 눈빛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게 가장 가슴 아팠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의 그 역량을 높이 있을 때 국가가 발전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대표 선수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눈빛에 내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우리 하영주 선수, 우리 하영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인터뷰는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질문이 꽤 많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날, 또 좋은 이유로 또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구를 빛낸 인물이죠. 우리 하영주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서구 구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이 또 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서구에 산다는 것은 저한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부산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서구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내도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일원으로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또 서구가 갖고 있는 이 지리적 요소, 또 이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도심 서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